그냥 결혼하려니깐 마음이 좀 복잡한가 봐요. 기철은 명옥의 말을 믿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명옥 씨, 혹시 진수에 대해서 아직도? 그는 말을 멈추고 명옥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명옥은 기철의 시선을 피하며 애써 웃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명옥 고객님, 예약하신 드레스 피팅 시간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드레스 고르시는 특별한 날이네요. 오늘 새로운 디자인들이 많이 들어왔으니 편안하게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골라주세요. 직원은 환한 미소로 명옥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활기차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심스러운 느낌도 듭니다. 명옥은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기철을 바라봅니다. 어떠세요, 기철 씨?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줄은 몰랐네요.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옛날 생각도 나고 복잡한 기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함께 과거의 아픔이 묻어납니다. 기철은 명옥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요. 이제 당신 곁에는 내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시오. 당신은 뭘 입어도 예쁠 테지만 결혼식 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될 당신을 생각하니 나도 덩달아 설레는구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명옥을 향한 그의 변함없는 사랑과 굳건한 믿음이 느껴집니다. 명옥은 수줍은 듯 미소 짓습니다. 쑥스럽게. 그녀는 드레스들을 천천히 살펴보며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 좀 더 성숙하고 우아한 느낌을 주고 싶은데. 고객님에게 이 A라인 드레스를 추천해드립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소재가 고객님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겁니다. 특히 어깨 라인을 강조하여 우아하면서도 당당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능숙하게 드레스를 추천합니다. 그녀는 신부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명옥은 드레스를 유심히 살펴보며 묻습니다. 괜찮네요.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결혼식까지 시간이 좀 남았지만 미리 입어보고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입니다.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편하게 갈아입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직원은 명옥을 탈의실로 안내합니다.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명옥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명옥이 탈의실로 들어가고 기철은 샵 내부를 둘러봅니다. 그는 명옥이 좋아할 만한 부케 스타일을 살펴보기도 하고 결혼식 날 축가를 불러줄 가수를 섭외하기 위해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는 신부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합니다. 잠시 후 명옥이 드레스를 입고 나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며 묻습니다. 기철 씨, 어때요? 기철은 명옥의 모습을 보고 감탄한 듯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녀는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A라인 드레스를 입고 고혹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명옥의 모습은 너무나도 우아합니다. 정말 숨막히게 아름답구려. 마치 여신이 강림한 것 같소. 당신의 아름다움에 눈을 뗄 수가 없소. 기철은 눈을 떼지 못하며 감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명옥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녀는 기쁜 듯 미소 짓습니다. 정말요? 너무 칭찬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쑥스럽네요. 그녀는 기철의 칭찬에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하는 표정입니다. 아니요, 진심이요. 당신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소. 이 드레스, 당신의 성숙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구려. 기철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시 고객님께 찰떡같이 어울리네요. 이 드레스는 고객님의 세련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신부님께 이보다 더 완벽한 드레스는 없을 겁니다. 직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녀의 칭찬은 명옥의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듭니다. 명옥은 거울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런가요? 저도 마음에 드네요. 그녀의 표정에는 만족감과 함께 미묘한 불안감이 드러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그녀를 괴롭히는 듯합니다.
뭐가 마음에 걸리는 거요? 혹시 다른 스타일의 드레스를 원하시오? 아니면 드레스에 어울리는 액세서리가 없는 거요? 기철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는 명옥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무엇인가 떠오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명옥은 고민하는 듯 말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갈등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날 명옥은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후 봉사활동을 하며 삶의 허전함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명옥의 손길은 능숙하게 밥을 퍼담았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밥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홀로 남겨진 밥알처럼 그녀의 마음도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급식소 한켠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어두고 고무장갑을 낀 채 열심히 그릇을 닦고 있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는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 보였지만 설거지는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대체 저 남자는 누구일까? 명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자꾸 시선이 가는 걸까?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하나둘씩 급식소를 나서는 가운데 낯선 남자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명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낯선 남자는 조심스럽게 명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뚝뚝한 듯 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옥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있었고 뺨에는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그의 정체를 쉽사리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명옥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고 떨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따뜻한 밥 드시고 힘내세요. 낯선 남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명옥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명옥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나네요. 명옥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설거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서툴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낯선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습니다. 명옥은 그의 미소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함과 슬픔에 동시에 매료되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명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성진이라고 합니다. 낯선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덧붙였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명옥은 그의 따뜻한 미소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수줍게 미소 지으며 그녀가 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명옥이에요. 이성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한명옥 이름도 참 고우시네요. 명옥 씨처럼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의 칭찬에 명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쑥스러움과 함께 잊고 지냈던 설렘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명옥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성진 씨는 여기서 봉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성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요, 며칠 안 됐어요. 사실 봉사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서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명옥은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겉으로는 어색해 보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옥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봉사라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죠. 하지만 하다 보면 보람도 느끼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잠시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힘든 시간을 보내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좋아요. 명옥의 슬픈 표정을 눈치챈 성진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낡은 아파트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명옥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앙상한 나뭇가지 그림자가 흔들리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했습니다. 털실의 색깔만큼이나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철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명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실종된 남편 진수의 가장 친한 친구. 기댈 곳 없는 그녀에게 기철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명옥은 뜨개질 바구니를 내려놓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환한 미소를 지은 기철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품에는 화려한 꽃다발과 리본으로 묶인 케이크 상자가 안겨 있었습니다. 명옥 씨,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오늘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빠서 이제야 왔네. 기철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명옥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철 씨, 고마워요. 기철은 능숙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 꽃다발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달콤한 초콜릿 향이 거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옥 씨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로 준비했어요. 같이 촛불 끄고 소원 빌어요. 명옥은 기철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촛불의 불꽃이 춤추듯 흔들리는 케이크 앞에서 소원을 빌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꾸만 며칠 전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이성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남자에게 느껴지는 묘한 끌림에 명옥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고 무엇보다 기철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기철은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물으며 명옥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비밀이에요. 말하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명옥은 어색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기철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밝은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명옥 씨, 앞으로는 더 자주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요. 혼자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요. 명옥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임에도 어쩐지 기철과의 관계는 늘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철 씨, 사실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곧 후회했습니다. 기철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명옥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혹시 진수 생각이 나요? 명옥은 기철의 질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결혼하려니깐 마음이 좀 복잡한가 봐요. 기철은 명옥의 말을 믿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명옥 씨, 혹시 진수에 대해서 아직도? 그는 말을 멈추고 명옥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명옥은 기철의 시선을 피하며 애써 웃었습니다. 기철 씨, 그런 걱정 마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명옥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짙은 안개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아침, 명옥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무료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철과 동행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지만 바쁜 일상 탓에 함께 봉사하는 건 뜸했던 터였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마음이 허전했던 명옥은 기철과의 시간을 통해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정말 좋네요. 명옥 씨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봉사하는 거 쉽지 않은데.
기철은 밝게 웃으며 명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명옥도 어색하게나마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어쩐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마치 오래된 앨범 속 빛바랜 사진처럼 잊고 지냈던 과거가 문득 떠오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급식소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봉사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따뜻한 밤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명옥은 앞치마를 두르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 명옥 씨. 오늘은 웬일로 남자분과 함께 오셨어요? 주방에서 일하던 봉사자가 명옥에게 짓궂은 농담을 건넸습니다. 명옥은 얼굴을 붉히며 기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철이라고 합니다. 명옥 씨와는 오랜 친구입니다. 기철은 능글맞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명옥은 괜히 쑥스러워하며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기철 씨는 설거지하는 거 도와주세요.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힘 좀 쓰셔야죠. 기철은 흔쾌히 설거지통으로 향했고 명옥은 배식대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을 퍼담으며 그녀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따라 국 배식을 맡은 이성진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국을 퍼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식을 시작하기 전 깨끗한 수건으로 손목과 손등까지 원을 그리듯이 꼼꼼하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국을 푸기 전 국자, 가장자리를 배식통에 빠르게 툭 치는 독특한 루틴을 지켰습니다. 기철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만 이성진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왠지 모르게 낯이 익은 얼굴, 차분하면서도 절도 있는 몸짓.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성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진의 행동을 지켜보던 기철은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군 복무 시절 진수는 취사병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만들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손등부터 손목까지 원을 그리듯 닦았습니다. 그리고 국을 퍼담을 때면 배식통에 국자 가장자리를 빠르게 툭 쳐서 국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 순간 기철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성진의 행동은 30년 전 그의 친구 최진수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은 변했지만 몸에 밴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기철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세미를 내려놓고 이성진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성진이 정말 자신의 친구 최진수인지, 그리고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기철은 명옥에게 진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명옥은 진수에 대한 기억을 애써 지우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들쑤시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옥이 진수를 알아봤는지 몹시 궁금해서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혹시 아는 사람입니까? 기철의 떨리는 목소리가 명옥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명옥은 깜짝 놀라 기철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불안한 눈빛으로 이성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요? 아, 이성진 씨요? 그냥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분인데 왜 그러세요? 그냥 좀 닮은 사람이 있어서 착각했나 봐요. 명옥의 질문에 기철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기철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이성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 하지만 지금은 명옥과의 결혼을 앞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진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명옥이 알게 된다면 결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 이성진 씨. 기철의 조심스러운 부름에 이성진은 국 배식을 멈추고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성진의 낮은 목소리가 기철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 배식하시는 모습이 너무 능숙하셔서요. 혹시 전에 비슷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요. 기철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그는 진수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지금은 그에게 진실을 추궁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성진은 기철의 질문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익숙해진 것뿐입니다. 기철은 이성진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설거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명옥과의 관계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 명옥이 배식대에서 반찬을 담던 중 이성진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철은 불안한 마음으로 명옥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옥 씨,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안 좋아요? 기철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명옥은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저분 왠지 모르게 낯이 익어서요. 명옥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처음 뵙는 분인데 그냥 봉사활동 하시는 분인가 봐요. 기철은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그는 명옥이 진수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이성진은 다시 국 배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국을 퍼담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명옥은 계속해서 이성진에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묘한 끌림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성진이 국자, 가장자리를 배식통에 빠르게 툭 치는 독특한 루틴을 명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농담할 때마다 코를 찡긋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명옥의 뇌리에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의 남편 최진수. 그는 요리도 자주 하는 자상한 남편이었고 독특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국을 퍼줄 때는 스텐 냄비를 국자로 습관적으로 한 번씩 쳤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농담을 주고받을 때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지금 이성진의 모습이 진수의 모습으로 겹쳐졌습니다. 명옥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은 변했지만 몸에 밴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명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기철 씨, 저 사람 혹시 진수 씨 아니에요? 명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기철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기철은 명옥의 질문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마침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하기 두려웠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명옥과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철은 명옥의 불안한 눈빛을 피하며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명옥 씨, 착각하는 거예요. 진수는 이미 30년 전에 말을 채 잊기도 전에 명옥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저 사람 분명히 진수 씨 맞아요. 내가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어. 명옥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성진에게서 떼어질 줄 몰랐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젊은 날의 애틋한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그런 명옥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명옥 씨, 진정해요.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에요. 차분하게 생각해봐요. 30년 동안이나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게 말이 돼요?
하지만 명옥은 기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성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진수, 그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명옥은 기철의 품에서 벗어나 이성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정했지만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기철은 그런 명옥을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완강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저기 이성진 씨. 명옥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성진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이성진은 국 배식을 멈추고 명옥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성진의 낮은 목소리에 명옥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실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최진수 씨 아니세요? 이성진은 명옥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명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최진수가 아닙니다. 저는 이성진입니다. 이성진의 단호한 대답에 명옥은 충격을 받은 듯 휘청거렸습니다. 기철은 재빨리 명옥을 붙잡아 지탱해 주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 분명히 진수 씨 맞잖아요. 내가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어요. 명옥은 울먹이며 이성진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성진은 명옥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진수 씨가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성진은 냉정하게 선을 그으며 다시 국 배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명옥을 외면하며 자신의 감정을 애써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명옥은 이성진의 차가운 태도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철은 그런 명옥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명옥 씨, 이제 그만해요. 저 사람은 진수가 아니에요. 착각한 거예요. 하지만 명옥은 기철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울먹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진수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급식소 안은 순식간에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봉사자들은 명옥과 이성진을 번갈아 바라보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이성진이 갑자기 국 배식을 멈추고 명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명옥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호가 이성진의 입에서 흘러나온 익숙한 이름에 명옥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이성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진심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미안하다. 명호가 내가 너무 늦었지. 이성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마침내 드러냈습니다. 진수 씨, 정말 당신이었어. 명옥은 이성진의 얼굴을 감싸쥐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다시 기쁨의 눈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기철은 두 사람의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 봉사를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명옥은 진수의 손을 잡고 급식소를 나섰습니다. 기철은 씁쓸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묵묵히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명옥은 기철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지만 진수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색하게 어색함보다는 묘한 설렘과 애틋함이 감돌았습니다. 명옥은 조심스럽게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진수 씨,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그리고 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었습니다. 명호가 정말 미안해. 모든 걸 숨기려 했던 건 너를 위해서였어. 진수는 30년 전 사고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등산을 하다 길을 잘못 들어선 그는 순간 발을 헛디뎌 산비탈을 따라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때의 충격으로 깨어났을 때는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백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성진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게 됐지. 과거는 완전히 잊은 채. 진수는 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픔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명옥은 그런 진수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부터 희미한 영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 따뜻한 햇살 아래 걷던 풋풋한 데이트, 잊을 수 없는 사랑의 맹세, 그 여인이 바로 너라는 걸 직감했지. 진수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해 떠오르는 장소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년 전 사고가 발생했던 그 산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순간 잊혀졌던 기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 내가 최진수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 전부였다는 사실을. 진수는 감격에 젖어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명옥은 진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절망에 빠졌어.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너는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지. 진수는 명옥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명옥이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너를 보자마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아름다웠지. 진수는 명옥을 만나기 위해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명옥의 곁을 맴돌며 그녀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명옥이 기철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어. 내 등장으로 인해 내 삶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 그래서 이성진이라는 이름으로 내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던 거야. 진수는 명옥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명호가. 모든 걸 숨기려 했던 건 너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야. 명옥은 진수의 진심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진수를 굳게 안아주며 그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진수 씨,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함께 아픔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요. 진수와 명옥은 석양 아래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마치 멈춰버린 시간을 되돌리려는 듯 오래도록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30년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다시 시작될 사랑에 대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명옥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 씨,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 다시는 숨기거나 도망치지 않기로 약속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가요. 진수는 명옥의 손을 굳게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약속할게, 명호가.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될 사랑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진수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인해 명옥과 기철의 결혼은 파국을 맞이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철은 진수와 명옥의 관계를 질투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명옥은 기철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기철을 만나 진수와의 과거와 현재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철은 명옥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명옥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는 명옥이 진수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괴로운 마음을 억누르며 명옥의 행복을 빌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명옥 씨,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진수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해요. 저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기철의 따뜻한 말에 명옥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기철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기철은 명옥과의 결혼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자신이 좋아하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을 찾아 나갔습니다. 진수와 명옥은 기철의 응원 속에서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진수와 명옥은 오랜 기다림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기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진수와 명옥은 서로의 손을 잡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